예, 두 번째 시간입니다. 첫 번째 시간에는 뱀스의 이제 개요 및 구성에 대한 말씀을 이제 드렸고요. 두 번째 시간에는 설비 시스템, 그러니까 기계 설비 시스템입니다. 기계 설비 시스템의 뱀스 해당되는 이제 장비에 대한 얘기, 그리고 기계 설비 중에서 가장 중요한 장비들, 공기조화기, 냉동기, 보일러, 이런 장비들에 대한 뱀스 포인트를 어떻게 잡을 것이냐라고 하는 문제들입니다. 그리고 이 장비들에 대해서 운영 화면을 이제 예시를 하고 있는데요. 그 운영 화면에서 우리가 어떻게 이 장비들에 대한 에너지 분석 그리고 계측 이러한 것들을 할 수 있을 것인가, 그리고 퀴즈가 되겠습니다. 학습 목표로는 이제 공기조화기 있습니다. 에어 핸들링 유니트죠. AHU의 그 제어 그리고 계측 부분으로 이해를 하고요. 이 공조 제어에 있어서의 이제 공조 제어 프로세스 어떻게 제어되는지에 대한 개념, 그리고 제어 및 계측 항목을 알아보고요. 두 번째로 이제 냉동기 있습니다. 냉동기 제어 및 계측 이해, 역시 냉동기의 제어 프로세스 그리고 제어 및 계측 항목. 다음에 보일러 제어 및 계측 이해, 난방 에너지 계산식과 실무를 적용하는 데 있어서의 참고될 사항들, 그리고 거기에 따르는 제어 및 계측 항목. 마지막으로 이제 운영 화면을 보고서 소비 에너지 기록을 어떻게 하고 소비량에 따른 원인 분석을 하도록 합니다. 이러한 그 장비들에 대한 에너지 계측과 그리고 또 분석과 판단들에 대한 얘기들인데요. 분석과 판단에 대한 것은 뱀스 툴마다 각각 특징이 있고 공식이라든가 또는 산출 방법들이 다르기 때문에 구체적인 얘기는 하지 않겠습니다만은, 계략적으로 대부분의 업체들이 지금 현재 시공하고 또는 프로그램 하고 있는 방식들에 대한 얘기들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상 장비입니다. 설비 부분에 있어서 적용 장비 예인데요. 모두 다 포함될 수는 없기 때문에 대체적으로 중요한 장비들에 대한 얘기를 왼쪽에 나열을 해놨고, 거기에 따르는 그레이드별로 그레이드 1, 2, 3에서 최상급, 중급, 그리고 하급. 물론 뭐 하급이라고 하지만 적용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볼 수는 없는 거고요. 대체적으로 일반적으로 설치해서 계측을 하고자 하는 장비들에 대한 것이 이제 그레이드 1이 되겠고요. 그레이드 2는 좀 더 구획적으로 섬세하게 각각의 대상을 찾아내는 것들, 그레이드 3는 좀 더 적극적으로 에너지 절감하는 데 있어서의 분석 대상들을 분류했습니다. 따라서 적용 장비에 있어서의 냉동기류, 보일러류, 그다음에 공조, 또 냉동기에 관계된 냉각탑, 냉수펌프, 냉각수 펌프들, 여기에 따르는 냉열온에 대해서 열교환하는 열교환기, 그다음에 펌프류, 특별히 DVM, 멀티 시스템 에어컨이죠. 시스템 에어컨에 대한 부분도 다뤘고요. 그다음에 이제 전등이라든가 승강기, 또 어떤 시설에 따르는 또 분류 방법들도 적용 장비의 대상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그레이드 2에 보면 임대 시설이 있는데요. 임대 시설은 대체적으로 시스템 에어컨을 설치해서 각 실별로 에너지 사용량에 대한 부분을 개별 계측을 통해서 임대료 산정할 때 쓸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섬세하게 디지털 베리어블 멀티 시스템 에어컨까지 이렇게 대상으로 놓고요. 실질적으로 이제 냉열원에 대한 구체적인 장비들은 냉동기와 보일러가 되기 때문에 이 집중적으로 냉동기 보일러의 효율이라든가 성능 분석을 평가할 수 있도록 그레이드 3에 이렇게 분류해 두었습니다. 첫 번째 공기조화기입니다. 공기조화기는 냉난방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장비죠. 물론 멀티 시스템 에어컨을 설치하는 경우는 다르겠지만, 공기조화기는 공조를 하는 데 있어서의 급기와 환기, 중요한 것은 이제 배기와 외기에 대한 부분이 있습니다. 공조기 부분은 좀 더 얘기를 길게 해야 되겠는데요. 우리가 시스템 에어컨을 설치하게 됐었을 때 실내에 난방이라든가 냉방의 적정 온도에 도달할 수 있도록 재현은 되어서
쾌적하다 볼 수 있지만 쾌적이라고 하는 환경은 배기 그리고 또 실내의 청정도에 따라서 외기 도입이라고 하는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시스템 에어컨만 설치했었을 때의 실내 쾌적도는 외기라든가 배기가 없는 상태라고 하면 난방, 냉방 온도는 적정 온도에 유지할 수는 있지만 실내 공기 청정도는 떨어져서 오후가 되면은 머리가 좀 아프다 아니면 근무하는데 좀 어려움이 있을 수 있는 그런 환경일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공조기는 대형 건물 그리고 또 제실자가 많은 어떤 환경에 있어서의 근무 환경은 당연히 필수적으로 필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공기조화기는 크게 분류해 보면 이렇게 공기 부분에서 외기가 있고요. 급기가 있고요. 환기가 있고요. 배기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포인트가 바로 믹싱 에어의 혼합 공기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공기의 흐름은 외기에서부터서 이렇게 쭉 덕트를 통해서 급기팬 있죠. 급기팬의 동작을 통해서 바로 실내에 이렇게 공기가 유입되게 됩니다. 여기는 이제 실내죠. 실내가 이렇게 있으면 이 실내 공기는 다시 이렇게 리턴이 되어서 환기팬이 동작하게 되면 공기의 흐름은 방향이 이렇게 덕트를 통해서 배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미 냉방이나 난방이 된 이 열원은 환기 덕트를 통해서 이렇게 일부가 혼합 공기가 이렇게 다시 급기되는 상태로 재사용하게 되죠. 재사용하게 될 때에 이 환기의 믹싱 에어 댐퍼가 이 댐퍼가 배기 댐퍼, 외기 댐퍼의 동작과 반대로 동작합니다. 즉 배기가 30%면 외기도 30% 그리고 또 혼합은 70%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따라서 예의 댐퍼, 믹싱 댐퍼, 오이 댐퍼는 연동 동작을 하지만 반대 동작을 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DDC에서 제어를 하는 제어 신호는 포인트는 하나지만 믹싱 에어, 이 익스트 에어, 아웃 에어는 상호 연관성이 있는 것이죠. 따라서 공기는 외기 도입과 급기, 환기, 버리고 다시 재도입하는 이런 단계의 공기 흐름을 알 수 있고요. 여기에 있는 환기팬과 급기팬 이거는 전력을 사용하는 가장 큰 장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냉열원에 대한 부분을 보면 여기에 난방수, 여기에 냉방수. 그러니까 보일러에서 만들어진 열원은 난방 밸브를 통해서 실내에 난방을 하게 되고 냉동기에서 만들어진 냉수는 냉방 밸브에서 실내에 유입되는 열원으로 사용이 됩니다. 따라서 유량과 풍량을 조절하는 것은 댐퍼 모터에 의해서 공기 양이 조절이 되고 밸브에 의해서 냉온수가 조절이 되는 것이죠. 따라서 이러한 공기 조화기에 있어서의 공기의 흐름의 순서와 방향 그리고 냉열원에 대한 제어 관제 또한 여기에 따르는 계측에 대한 부분이 있습니다. 따라서 OA 쪽에 외기 온도, 외기 습도 쭉 급기 쪽으로 와서 급기 온도, 급기 습도 환기 쪽에 와서 환기 습도, 환기 온도 환기 쪽은 특별히 연기 감지가 있죠. 연감지기가 실내에서 공기 중에 혹시 연기가 감지되었을 경우에 이 연기는 이 리턴팬, 환기팬과 급기팬과 정기적으로 연동이 되어 있어서 연기가 감지됐었을 때는 서프라이 팬과 리턴 팬의 동작을 중지하고
배기된파를 열고 외기된파를 열어서 실내에 인화되는 부분에 있어서 발화점에 있어서 더 큰 화재가 나지 않도록 하는 부분이 바로 연기 감지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들어오는 여론에 있어서의 혼합 온도가 또 있습니다. 따라서 센서는 온도 센서, 습도 센서, 온도 센서, 습도 센서, 계속 온도, 습도 센서가 있고요. 기본적으로 바스에서 제어되는 항목들의 계측 센서들이 되죠. 또한 여기 필터 센서가 있습니다. 필터 센서. 그래서 외기가 도입됐을 때의 필터의 막힘 상태에 따라서 공기조화의 효율은 좌우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실내의 제실자에게도 큰 영향을 미칠 수가 있지요. 그래서 계측 센서들이 에너지와 관련된 것들은 온도 센서, 습도 센서들이 있겠고요. 그다음에 이상 상태에 대한 부분은 필터 이상 상태 감시, 연기 감시의 이상 상태를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상 상태에 있어서의 우리가 에너지 측면에서 본다면 설정된 값이 있는데 난방 설정 또는 냉방 설정 또는 가습 설정, 이런 설정점에 따르는 제어 동작에 있어서의 이상 여부, 이 하이냐 이 상이냐에 따른 경보점도 우리는 주시해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것은 컨트롤러나 센서가 그 기능을 수행하지는 않고 제어 프로그램에서 어느 한정된 범위를 정하고 그 이상과 이하를 정할 수가 있습니다. 이 필터는 매우 중요한데요. 필터는 대체적으로 우리나라의 많은 건물들의 공조 제어를 보면 이 필터의 막힘 상태의 경보가 자주 발생하다 보면 자꾸 청소를 하거나 아니면 점검을 해야 되기 때문에 운영자들이 이 필터 경보에 대한 부분을 선로를 빼서 필터 막힘 상태에 상관없이 지속적인 공조를 하게 되는 그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법적으로 청소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필터의 성능도 상당히 에너지하고도 중요하다 볼 수 있고 제 실자의 환경과도 매우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공기조화기에 있어서의 우리는 덕트에 있어서의 공기의 흐름 정도, 다음에 각종 센서들, 다음에 밸브 조절과 또는電波 조절, 이것이 에너지하고 직접적으로 관계되어 있는 부분으로 우리는 그 포인트를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야 되겠습니다. 공조기에 있어서의 대략적으로 경보 상태에 대한 부분에서 연기 감지가 매우 중요한데요. 연기 감지가 되셨을 때 서프라이 리턴 팬이 정지하지 않고 단지 모니터의 경보 상태만 알렸었을 때는 운영자가 모니터 앞에 상시 앉아있지 않고 점검을 나가게 됐었을 때에 연기가 감지되어서 경보가 발생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사실을 알지 못하게 되면 큰 사고로 이어질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연기가 감지됐을 때는 서프라이 팬과 리턴 팬은 정기적으로 연동될 수 있도록 돼야 되고, 또한 연기 감지가 되거나 필터 경보가 울렸었을 때는 해당 담당 관리자에게 어떤 형태로든지 SMS라든가 아니면 전화로 자동으로 연결되어서 조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공조기에 있어서의 관제점들을 보면 능력과 효율을 계수를 하기 위해서 우리는 여러 가지 방법으로 분류를 해보게 됩니다. 첫 번째로 냉난방 능력에 대한 부분을 파악을 해야 됩니다. 즉 토출 공기에 대한 냉난방 능력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냉수 온수에 대한 물에 대한 냉난방 능력이 파악이 돼야 됩니다. 다음으로 가습 능력 파악이 되겠습니다. 가습은 실내의 청정도를 높이는 데 매우 중요하다고 볼 수 있는데 실질적으로 국내에서는 가습을 잘 하고 있지 않는 것도 약간 검토를 해봐야 될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효율 부분인데요. 송풍기가 있는데 급기와 환기팬의 효율을 평가하기 위해서는 대체적으로 이제 전력 사용에 대한 부분인데 송풍기의 전격 효율 대비 가동 효율에 대한 부분에 평가가 필요하겠습니다. 이러한 부분의 모든 것들은 이제 개수의 항목에서 필터의 오염도,
필터가 막혔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급기하게 됐었을 때 에너지에 대한 열량이 떨어지게 되거나 아니면 급기 환기팬의 효율이 떨어지게 되는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청정도와 에너지 사용에 있어서의 절감을 하기 위해서는 필터의 오염도를 심각하게 생각해 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송풍기의 전력량은 결국에는 효율적인 측면에서의 송풍기의 효율 평가를 하려면 전격 전력량 대비 가동 전력에 있어서의 소비량 파악이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공기 운송 계수는 급기팬, 환기팬에 의해서 동작되었을 때 전력 소비량 또는 공기는 팬이죠. 물반송, 냉수, 온수에 있어서의 반송되는 에너지에 대한 파악이 공조 설계에서의 뱀스 설계 포인트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성능 평가 항목으로는 실시간으로 모니터링 해야 될 항목들이 있는데 대체적으로 자주 색깔, 이 자주 색깔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평가해야 될 항목들인데 이걸 우리는 C등급이라 하고 노란색은 B등급 그리고 녹색을 A등급이라 하죠. 기본적으로 설치되는 이 모니터링 항목들에 대한 것은 대체적으로 계측기에 대한 포인트들이 됩니다. 이 계측기에 대한 포인트를 실시간으로 성능 평가를 하게 되고 기간별로 또 성능 평가를 하게 되는 부분입니다. 따라서 C등급이라고 하지만 기본적으로 설치되는 이런 센서들에 대한 효율들 그리고 물의 냉난방 능력까지 여러 가지 공식을 통해서 효율을 평가를 하고요. 다음에 혼합온도, 혼합습도, 급기온도, 급기습도, 급기풍량들 이 B등급으로 해서 역시 이러한 센서들은 바로 공기의 냉난방 능력이라든가 반송 에너지에 대한 개수들, 가습 능력들 이런 부분들을 판단하게 되고요. 그다음에 A등급인 옥의 온도라든가 필터 차압이라든가 전력량 또는 환기, 실내 온도, 실내 습도에 따라서 공조 제어에 대한 환경은 바뀌기 때문에 역시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의 성능 평가와 기간별 성능 평가들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공조기에 있어서의 이제 계측 포인트인데요. 계측 포인트는 하얀 부분이 이제 바스 포인트입니다. 바스에서는 이 공기조화기에 기본적으로 제어하기 위한 감시 포인트들과 제어 포인트들이 나와 있는데 여기서는 대체적으로 감시 포인트만 표시를 하고 있습니다. B등급과 C등급, A등급은 앞 페이지에서 말씀드렸죠. C등급에 대한 부분이 자주색 그리고 또 노란색, 녹색 A등급까지 이렇게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서 A, B가 나와 있는데요. 이것은 A는 일반적인 바스 시스템에서의 설계 당시에 잡아놨던 계측 포인트고 B라고 되어 있는 부분은 이제 뱀스 적용 시에 계측 포인트로서의 추가되는 정보들이 됩니다. 여기 야거들이 있는데 야거들은 오른쪽에서 보시면 이해가 되겠지만 여기에 별도로 분리되어 있는 것은 각각의 센서들입니다. 여기서 빨간색으로 표시되지 않는 점들에 대한 1번부터 24번까지의 포인트들은 대체적으로 기본 포인트들이 되고요. 기본 포인트들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추가로 이렇게 외기용 풍량계라든가 또는 코일의 급수온도, 환수온도, 공급유량, 급기팬의 차압, 급기팬의 전력량 이러한 부분들이 바로 에너지 관리를 하기 위한 직접적인 포인트가 되고요. 그다음에 급기 닥트의 풍량이라든가 환기팬 차압, 환기팬의 전력량 급기와 환기 쪽에 같은 거죠. 또한 환기 닥트의 또 풍량까지도 에너지 사용에 대한 공기 흐름에 대한 모든 것들을 계측하고자 하는 그런 관제점들이 되겠습니다. 리턴팬과 서프라이팬의 와또 아워 메타 이거는 이제 전력량 메타죠. 송풍기의 가동 시간에 전력 사용량을 감지하고자 하는 계측 계량기로 보입니다. 자, 이러한 것들은 각각의 센서들이 DDC에 연결되어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선로들이 필요합니다. 이 많은 선로들을 개별적으로 설치하기 위해서는 매우 많은 인원이 투입돼야 되니까 인원에 대한 투입 비용이, 공사 비용이 증가할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점차적으로 우리 국내에서 뱀스를 초고도로 실현하기 위해서는 이런 센서들이 통합되어서
많은 선로보다는 단순 선로 또는 무선 아니면 한 개의 버스 라인으로 이 모든 정보들이 집중된다면 훨씬 더 유리한 설계 방법들이 되겠고요. 특별히 또 덕트 내에 설치 위치에 대한 거, 설치 방법에 대한 것들도 굉장히 중요하고요. 온도 센서를 설치하게 될 때에 2선식 또는 3선식, 4선식으로 연결하게 되는데 센서의 특성에 따라서 이런 T 있죠. 이 T 이런 센서들에 따르는 여러 가지 센서들에 대한 계측 데이터들은 대체적으로 저항값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 많아서 선로가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선로의 고유 저항 때문에 오차가 커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온도 센서는 저항값이 큰 센서를 선택을 했었을 때에 선로에 대한 오차율을 줄일 수 있는 부분도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이 밸브들이 있는데요. 이 냉수, 온수 밸브들에 대한 제어 결정 또는 댐파 모터의 제어 결정들 이러한 부분들도 실질적으로 댐파 모터의 동작은 결국은 공기를 어떻게 흐르게 하거나 또 밸브의 내온수를 어떻게 흐르게 하거나 하는 조건들이기 때문에 즉시 응답 또는 너무 지연 응답 하게 되는 응답 시간에 대한 부분도 에너지 사용에 대해서 상당히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밸브 모터를 선정할 때, 댐파 모터를 선정할 때도 적정한 공정의 크기와 그리고 또 유량 풍량에 따르는 댐파 밸브 액추에이터 또는 구동기 조작기라고도 하는데 선정할 때 검토를 잘 해둬야 되겠습니다. 제어 운영 화면에 있어서 이제 냉동기 분야입니다. 냉동기는 냉수를 만들어내는 장비가 되죠. 자, 냉동기가 이렇게 두 대가 있습니다. 냉동기는 냉수 펌프와 그다음에 냉각수 펌프 이렇게 펌프가 있습니다. 이 펌프를 통해서 공급, 즉 급수 또는 환수 같이 이렇게 모터의 펌프에 의해서 해다에 공급했다에 환수했다에 냉수가 만들어지는 것에 대한 흐름이 결정되어집니다. 또한 회수되는 냉수에 있어서의 냉각탑을 통해서 이렇게 공급되고 다시 냉각탑을 통해서 환수를 시켜서 다시 냉수를 사용하게 되는 그런 냉동 제어에 대한 부분이죠. 냉동기에 있어서의 운전 모드, 운전 명령, 시간 예약, 가동 시간들이 표시되고 있고요. 냉수 펌프에 있어서의 운전 모드, 수동 명령, 가동 시간. 자, 자동 운전할 거냐, 수동을 할 거냐 이런 부분도 우리가 고려를 해야 되는데 냉동기는 냉동기 자체의 여러 가지 내부 프로세스에 의해서 자동 제어에서는 단지 ON 명령을 내리면 그 냉동기 컨트롤 판넬이 별도로 되어 있어서 순차적인 내부 동작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자동 제어에서는 단지 ON 명령과 OFF 명령, 이상 상태 감시 그리고 또 각종 배관에 설치된 배관 온도 센서에 대한 부분으로 계측을 하고 있는데 여기서 냉각수 펌프도 운전 모드, 수동 명령, 가동 시간 다 같지요. 냉각탑도 마찬가지로 냉각탑 1번과 2번에 있어서의 운전 모드와 수동 운전, 가동 온도, 정지 온도, 가동 시간 이렇게 있습니다. 자, 냉동기에 대한 부분은 대수 제어를 이전에 통해서 에너지를 절감을 해왔는데 이제는 냉동기의 전력이라든가 또는 냉각수 펌프의 전력, 냉수 펌프의 전력 또는 쿨링 타워에 대한 전력 사용량 이런 부분들도 역시 중요한 포인트로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냉동기는 실질적으로 실내 온도에 있어서의 1도를 낮추는데 대체적으로 2시간 정도 가동이 된다고 합니다. 따라서 온도 센서의 1도 편차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냉동기의 가동 시간을 연장시키는 거죠. 제가 계속 강조하는 온도 센서에 대한 중요성, 여기에 대한 우리가 실질적으로 센서 엘리먼트의 특성과 다음에 전선에 대한 고유장에 대한 부분, 다음에 전선 길이에 대한 부분, 이러한 부분들은 냉동기의 냉수를 낮은 온도로 만들어내고 있기 때문에 상온에 있어서의 제어 부분보다 훨씬 더 낮은 온도에서의 온도 센서에 대한 특성이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특히 배관에 설치된 온도 센서는 설치되는 센서의 구조에 따라서 잘못되면 센서 내부에 결로가 발생이 되어서
온도 센서의 수명이 짧아지게 되거나 편차를 유발시키는 부분도 매우 중요하다고 볼 수 있고요. 역시 능력 부분에서 보면 냉동기의 냉수 공급에 대한 부분의 능력, 냉각수 공급에 대한 능력, 여기에 따르는 또 냉각탑에 있어서의 냉동기 전격 능력과 보급 수량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파악이 중요하다고 하는 부분으로 우리 능력 부분을 얘기할 수 있고요. 효율 부분에서는 냉수 펌프와 냉각수 펌프에 대한 효율을 지속적으로 평가를 통해서 냉동기의 가동 부분을 조절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펌프의 전격들이 있는데 전격 대비 가동 펌프의 효율이 어떻게 됐느냐, 이런 부분이 효율 평가가 되고요. 다음에 냉동기의 성적 계수를 봐야 되는데 냉동기의 전력 소비량 대비 냉동 능력이 또 어떻게 됐느냐, 이런 부분도 어떤 특정 공식에 의해서 파악이 돼야 되겠죠. 냉각탑도 역시 마찬가지로 전력 소비량과 냉각 능력에 대한 성능 파악이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대체적으로 냉동기는 바스에서는 가동 명령과 각 배관에 있어서의 온도값 그리고 또 이상 경보를 감지하게 되는데, 대체적으로 온도 센서에 24시간 물속 배관에 설치되어 있는 센서는 보관에 의해서 보호는 되고 있지만 외부 열과 내부 열에 의해서 내부 결로 상태가 발생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따라서 냉동기에 설치되는 배관 온도 센서의 특성들은 대체적으로 기밀성이라든가 또는 설치 구조의 방향이라든가 물의 흐름의 방향들 특성을 잘 고려해서 설치해야 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냉동기에 있어서의 냉수를 만들어내는 것은 열교환기라든가 관련된 열 반송 설비에 있어서의 에너지를 어떻게 사용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반송할 것이냐에 대한 부분도 매우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성능평가 항목입니다. 실시간으로 모니터링 되는 것들은 기본적으로 냉각탑의 이제 보급 수량 냉동기의 인터페이스인데요. 냉동기의 인터페이스는 앞에 이제서 말씀드린 것처럼 실질적으로 바스에서 기동정지와 경보 상태만 보는 것 외에 냉동기 스스로 동작할 수 있는 프로세스가 여기에는 별도로 판넬에 설치되어 있어서 냉동기 자체에 여러 가지 장비들을 순차적으로 제어 감시를 통해서 냉동기가 동작할 수 있도록 기본적으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자주 색깔에서 기본적인 포인트들을 우리는 실시간으로 모니터링 하게 되고요. B등급으로 이제 냉각탑의 주변 온도, 주변 습도, 냉각수 펌프의 차압, 또 전력량, 또 냉수 펌프의 차압과 전력량, 이러한 것들이 역시 마찬가지로 설치하기 위해서는 굉장히 많은 센서들과 비용들이 필요한데, 설치될 때에 대체적으로 배관에 설치되기 때문에 설치 위치나 방향들 또 설치 위치 거리들 매우 중요하다고 보고요. 특히 온도 센서들은 경험상으로 보면 약 2년이 지나면 온도 센서가 전압에 의해서 분기되는 센서 인터페이스 신호에 대한 이제 첫 번째 시간에 말씀드렸을 거예요. 전압이 온도 센서의 저항값을 갖는 온도 센서에 인가되었을 때에 24시간 연결되어 있는 상태에서 온도 센서의 엘리먼트는 열화가 되기 때문에 2년이 지나면 약간씩 편차가 일어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특히 열교환기라든가 냉동기라든가 이러한 관련된 배관 온도 센서들은 2, 3년에 한 번씩 신품으로 교체해 준다면 더더욱 효율을 내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A등급으로 가서는 냉각탑의 전력량, 냉각수의 급수온도, 환수온도, 냉각수 유량, 냉수의 급수온도, 환수온도, 냉수 유량, 전력량. 자, 여기서 보시면 우리는 뱀스에 있어서의 에너지 절감을 위한 센서의 종류로 보면, 자, 온도 센서가 있고요, 유량 센서가 있고요, 전력량 센서가 있고요, 또 공조에 가면 풍량 센서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것들은 계측을 통해서 우리가 에너지를 절감하고자 하는 가장 근접한 그러한 센서들이기 때문에 이런 센서들에 대한
국내에서의 비용도 중요하죠. 저비용에 고효율을 낼 수 있는 그런 센서 제품들이 출시되어야 되는 것들이 우리 뱀스에서의 앞으로의 관점도 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실질적으로 이러한 센서들을 만들어내는 데 있어서의 요소 기술이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센서 엘리먼트는 수입에 의존하는 경우들이 많고요. 또한 유량이라든가 풍량, 전력량은 상당 수준에 올라와 있지만 유량이라든가 풍량들은 실질적으로 가격 정도가 매우 높아서 설치하고 나서 에너지 절감량의 기대치보다는 편차에 의한 교체 시에 교체를 여부를 결정하는데 매우 중요한 그 계측기로 요소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과금용은 아니기 때문에 고비용의 유량계라든가 풍량계를 설치했을 때에 이후에 유지관리 측면에서 쉽게 교체 설치가 가능한 그런 센서들의 구축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역시 실시간으로 성능평가하는 부분과 기간별로 성능평가하는 부분들은 말씀드린 것처럼 실시간 모니터링 항목에서 우리가 참고될 수 있는 부분으로 이해를 해야 됩니다. 결국에는 실시간 성능평가는 냉동기의 COP라든가 냉동기의 능력이죠. 냉동기의 COP 환산 효율, 부하율 여러 가지 부분의 성능평가 항목들이 A등급으로 관련되고요. B등급으로는 이제 냉수 펌프, 냉각수 펌프들에 대한 효율과 능력들에 대한 부분이 되고요. 이에 따르는 기간별로 성능평가도 실시간 성능평가와 유사한 그런 관제점 포인트로 시스템 소프트웨어에 의해서 실시간 성능평가도 하고 기간별 성능평가를 하게 됩니다. 정의 공식에 대한 부분은 그 건물의 용도와 또는 장비의 특성들에 따라서 다르게 구현할 수 있고요. 또 뱀스 툴을 만드는 업체별로 다르기 때문에 이것은 이 강의에서 말씀드린 것이 꼭 정의의 답은 아니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자, 계측 포인트를 보겠습니다. 냉동기가 있고요. 냉동기가 있고 냉수 펌프가 있고요. 냉각탑이 있습니다. 우리는 센서를 여기서 찾아보면 파스 포인트는 백색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 부분, 기본적으로 냉수와 냉각수의 급수 환수 온도 센서 부분만 설치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A와 B는 여기 표시된 것과 같고요. 기본적인 포인트들이 바스에 설치되어 있으면서 냉각탑과 냉수 펌프의 전력량이라든가 냉동기의 효율 계측을 위해서는 역시 오른쪽에 이렇게 나와 있는 1번부터서 16번까지 이런 센서들이 설치가 되어야 되는 것이죠. 이 센서들이 기본적으로 설치되어 있는 부분과 추가적으로 냉각탑의 보급 수량이라든가 냉각탑의 팬 전력량 또는 냉각수의 유량, 냉각수 펌프의 전력량 이런 부분과 그다음에 냉수 펌프의 차압, 전력량, 냉동기의 전력량, 냉동기의 인터페이스. 냉동기 인터페이스는 통신 방식으로 중앙감지센터에 연결되어야 되는 구조고 15번까지는 직접 선로들이 연결되는 방식들이 됩니다. 따라서 이 많은 센서들이 대체적으로 배관에 설치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공사 전에 배관에 설치할 수 있는 보호관을 설치해서 보호관 안쪽에 센서들이 설치되어야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유지관리 측면에서도 쉽게 철거하고 쉽게 부착을 할 수 있는 부분도 역시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음은 보일러입니다. 보일러는 이제 온수를 만들어내죠. 온수를 만들어내는데 우리가 냉동기나 보일러는 냉수와 온수를 만들어내는 장비이기도 하지만 대용량이고 또한 이상 상태가 발생이 되면 냉수를 생산하지 못하거나 온수를 생산하지 못하는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보일러도 역시 보일러의 가동 상태와 이상 상태에 대한 부분이 파스 포인트로 포함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보일러라든가 냉동기가 설치되어 있는 일반 건물이 있지만 지역 난방을 쓰는 경우에는 보일러가 없는 경우도 있죠. 보일러가 없이 지역 난방수를 사용하게 되는 경우는 열교환기를 통해서 열원을 공급하게 되기 때문에 열교환기에 의해서 공조 또는 난방들을 하고 있고요. 지역 냉방열은 공급되고 있지 않아서 냉동기는 설치되어 있는 경우들이 있는데 공동주택과 일반 건물은 좀 다르죠. 공동주택은 난방수는 공급하지만 난방수와 급탕수는 공급하지만 냉방을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냉동기는 없지요. 지역 난방에서 공급되는 지역 난방수에 대한 부분은 중온수가 105도 정도 돼서 굉장히 높은 온도가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배관의 보호라든가 배관의 보온 이러한 부분도 매우 중요하죠. 앞 시간에 말씀드린 냉동기에 대한 부분과 이 보일러에 대한 것은 냉열원을 만들어내는 부분이기 때문에 열원에 대한 이송을 하게 되는 데 있어서의 계측도 중요하지만 배관에 있어서의 보온 관계도 열 효율에 대한 부분에서 뱀스 데이터 중에서 기초적인 공사에 매우 중요한 포인트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보일러에서는 보일러가 이렇게 있으면 이 보일러에 있어서의 온수가 생산이 됐었을 때에 보일러에 펌프가 있는데 순환 펌프가 급탕 탱크에 이렇게 유기되어서 온수가 저장이 되고요. 다시 이것이 이렇게 환수되어서 실내의 공조기라든가 공조기에 또는 팬 코일에 이렇게 공급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그 보일러에 있어서의 급탕 온도라든가 또는 급수 온도, 환수 온도들이 여기에 또 필요한 관제점으로 볼 수 있고요. 자, 급탕 순환 펌프가 동작하는 경우, 급탕 순환 펌프가 동작하는 경우는 온도 설정점이 있어서 온도 설정점에 따라서 펌프 선택을 1번 할 거냐, 2번 할 거냐, 2대 할 거냐 하나는 예비로 둘 수 있고요. 그다음에 순환 펌프의 대류 순환 펌프도 마찬가지로 보일러에 의해서 2대의 보일러가 3개의 펌프를 가지고 있으면서 하나는 예비로 하나는 1번 거, 하나는 2번 거에서 온도 설정에 따라서 대류 순환 펌프가 동작하게 되는 것입니다. 보일러에 있어서의 능력을 보면 보일러의 증기 또는 온수를 공급하는 데 있어서의 능력을 파악하게 되고요. 증기 압력 조정으로 해서 보일러의 능력을 증대하는 부분에 있어서의 능력이 해당이 됩니다. 효율적인 측면에서는 보일러의 에너지 효율 평가를 하는 데 있어서의 펌프 전격 효율과 가동 펌프 효율, 보일러의 연소율인데 전기로 하느냐 가스로 하느냐에 따라서 보일러의 효율이 여러 가지 형태로도 달라질 수가 있기 때문에 보일러의 효율 부분과 능력 부분을 볼 수가 있습니다. 보일러 자체에 BCP 판넬이 있어서 보일러는 스스로가 또한 동작 방법이 냉동기처럼 가지고 있는데 여기서 성능 평가 항목으로 봤을 때에 바로 보일러 인터페이스가 거기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보일러 인터페이스는 여기에서 별도에 만들어진 판넬에 의해서 동작하게 되는데 보일러 A등급에서 보급수 온도라든가 증기 압력, 보급수 유량, 연료 소비량, 보일러 전력량 이런 부분이 해당이 되고요. 마찬가지로 실시간으로 성능을 평가하고 또 기간별로 성능 평가하는 것은 냉동기와 유사하고요. 평가 항목은 모니터링 항목과 유사하게 연관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계측 포인트는 역시 일반적인 바스 포인트와 뱀스 포인트로 분류해서 볼 수가 있고요. 계측 포인트에 있어서의 백색과 자주색, 노란색, 녹색 이렇게 분류되어 있죠. 보일러에 있어서의 여러 가지 센서들이 설치되어 있고요. 보급수 펌프 탱크에 있어서의 관제점들, 물이 있어야 되죠. 펌프에 대한 부분 이렇게 있습니다. 자, 1번부터 7번까지 보면 보충수 온도라든가 응축수 탱크 온도, 스팀 압력, 연도 고온, 연도 산소 농도, 보일러실 온도, 보급수 유량들이 센서에 의해서 계측되어야 됩니다. 또한 보급수 펌프의 차압과 보급수 펌프, 이 펌프에 대한 부분이죠. 전력량에 대한 부분들, 보일러의 전력량, 또 보일러 인터페이스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1번부터 12번까지의 센서들이 11번까지의 센서들 중에서 대체적으로 이것도 배관에 설치되거나 탱크에 설치되는 것들 수위를 봐야 된다든가 물탱크 내의 온도를 측정해야 된다든가 하기 때문에 상시 결로에 의해서 센서가 파손되지 않도록 하는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운영 화면입니다. 로그인을 하게 되면 이런 화면을 보여주고 있고요. 대체적으로 소비량을 분석하게 되는데 시간대별로 이렇게 바그래프라든가 원그래프로 표시를 하고 있고요. 에너지 소비 실적도 이렇게 별도의 표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물탱크에 있어서의 시수 사용량을 1월 연간으로 조회를 하게 되는데요. 탱크의 급수라든가 시간대별 소비 감시라든가 냉난방수 또는 위생용으로 사용되는 물량에 대한 부분이 물탱크에 있어서의 관계 포인트가 되겠죠. 성능별로 이제 성능 평가를 하게 되는데 업체별로 다르겠지만 대체적으로 시간, 일간, 주간, 월간, 연간으로 모든 계측된 데이터들을 이렇게 비교하고 평가하고 쉽게 볼 수 있는 그래프 형태로 나타내서 분야별로도 볼 수 있고요. 그런 에너지 분석을 통해서 우리는 에너지를 절감하는 데 있어서의 기초 데이터로 판단한다는 것입니다. CO2 배출량에 대한 부분도 역시 마찬가지로 1월 집계를 하게 되고 집계표에 의해서 현재 CO2 배출량에 대한 부분도 이렇게 나타낼 수 있는 화면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기계설비 분야에서 냉동기, 보일러 그리고 공기주화기에 있어서의 관제점들을 살펴봤는데요. 공기주화기에 이제 사용되는 에너지 관련 기기하고 해당되는 센서를 체크하시오. 자, 보면 온도 센서와 연감지기 댐퍼 모터가 있고요. 인버터, 급기펜, 환기펜, 배기온도가 있습니다. 온도 센서, 밸브 모터, 급기펜, 환기펜이 있습니다. 공기조화기에 해당되는 에너지 관련 기기 해당 센서를 체크하라고 했습니다. 센서이기 때문에 대체적으로 센서만 모아져 있는 게 필요하겠죠. 그래서 온도 센서, 연감지기, 댐퍼 모터는 아니죠. 인버터, 급기펜, 환기펜, 배기 온도 해당 센서니까 이건 또 다르죠. 온도 센서, 밸브 모터, 급기펜, 환기펜 다릅니다. 그래서 대체적으로 우리는 온도 센서와 연감지기, 댐퍼 모터에서 해당되는 부분들을 찾아보면 댐퍼 모터는 센서가 아니고요. 인버터의 전력량에 대한 부분, 급기펜, 환기펜의 전력량 부분이 되겠고요. 배기온도 그러니까 두 번째가 맞겠네요. 밸브 모터도 센서하고는 다른 부분이기 때문에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 펌프와 팬 등 전동기의 에너지 분석 정보가 아닌 것입니다. 펌프나 팬은 전동기죠. 전동기의 에너지 분석은 실질적으로 전력량은 기본적인 것이고요. 이 전동기에 있어서의 총 가동 시간에 따라서 전력량은 결정이 되겠죠. 총 가동 시간 또는 가동 횟수 이런 부분도 해당이 될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방진이 있는데요. 전동기의 에너지 분석 정보 방진도 일부 해당 사항이 있지만 실질적으로 큰 분석 정보는 아니고요. 과열이 됐다. 전동기에 과열이 됐었을 때는 실질적으로 열 반송에 있어서의 효율이 떨어지겠죠. 그래서 분석 정보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전동기가 소음이라든가 벨트 장력에 의해서 소음, 벨트 장력에 의한 진동, 브러쉬 또는 베어링의 문제 때문에 진동이 발생됐을 때의 에너지 분석 정보로서 효율은 떨어지겠죠. 그래서 해당 부분은 이제 방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냉동기의 이제 뱀스 A등급 관제점인 것 조금 어려움이 있지만 실질적으로 우리가 보면 기본적으로 이제 전력량, 풍량이 있고요. 유량이라든가 가동 상태가 있고 전력량, 경부 상태가 있는데 가장 중요한 가장 클래스가 높은 것은 뱀스 A에 대해서는 전력량과 풍량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 두 번째 시간에는
대체적으로 기계 설비 부분만을 다뤘습니다. 기계 설비 부분만을 다뤘는데 우리가 실내에서 사무기기에 대한 부분도 검토해 보면 이 공기조화를 하는 데 있어서 사무기기의 전력 사용량에 대한 부분 때문에 실내에 자별이 발생되고 있는 것도 고려해야 됩니다. 그래서 설비 제어에 대한 부분에서 우리는 에너지 관점으로 바라보지만 오해의 기기도 설비 관점으로 본다면 오해의 기기가 저전력으로 사용이 되고 실내의 전등이 LED화되면서 실내의 잡열에 의한 실내 온도에 대한 관계성도 또 따져볼 수가 있습니다. LED를 쓰기 때문에 형광등보다는 발열 용도가 적어서 그만큼의 실내 난방 온도에 있어서의 효율적인 부분이 되겠죠. 그러나 물론 반대로 보면 동계에는 형광등이 실내 자별로서의 해당되는 열로 고려가 될 수도 있습니다. 사무기기 또한 전력 사용량이 많으면 많을수록 열이 많이 발생되기 때문에 난방 효과는 있을 수 있으나 냉방 효과에서는 또한 큰 저해 요소로 작용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실내의 오해기기마저도 냉방과 난방하는 데 있어서의 에너지의 자별로서의 검토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요. 단열 부분에 있어서도 역시 폐허율이냐 이중창이냐 삼중창이냐 이런 부분에서도 역시 해당되는 부분이 있겠죠. 또한 어떤 향으로 설치되어 있는 건물에 있어서도 에너지는 관계가 있다고 봅니다. 독일의 사례로 보면 이중회피를 많이 사용합니다. 이중회피를 통해서 실내에서 난방을 하게 되는 시간이 줄어들고 냉방하는 시간이 줄어드는 그런 부분이죠. 따라서 센서와 또는 밸브와 또는 댐퍼 모터와 이런 상관관계들과 실내의 전등, 오해기 개수, 건물의 방향 또는 창호의 종류 이러한 부분이 전부 다 냉난방에 있어서의 가장 중요한 요소로 보여지는데요. 간혹 기존 건물에 있어서의 실내 냉난방의 효율을 높이기 위해서 단열 필름을 부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단열 필름을 부착을 했었을 때 간접적으로 효과가 있다고 볼 수 있지만 가장 위험한 부분은 필름을 붙였을 때 필름과 유리면의 접착 부분에서 집중된 그 열이 어디로든지 그 열이 빠져나갈 수 없기 때문에 이 유리를 가열을 시켜서 유리가 파손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런 자별과 창호와 이런 부분에서 개선하고자 할 때는 설계 당시에 검토를 잘 해두거나 또는 개선하기 위해서 설치하게 됐을 때 여러 안정된 상황들을 파악을 하고 이상 없이 냉난방에 있어서의 효율을 높일 수 있어야 됩니다. 따라서 두 번째 시간에는 각종 설비들의 제어 포인트, 계측 포인트들을 알아봤는데 그 계측된 데이터들에 의해서 결국에는 뱀스는 어떻게 이걸 제어했을 때 가장 좋은 효율을 나타낼 것이냐에 대한 부분이 매우 중요한 부분으로 보여집니다. 일본에서는 실질적으로 냉난방의 효과를 중요하게 생각도 하지만 지진 때문에 안전에 대한 부분도 역시 고려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실내의 안전한 부분은 화재도 있지만 청정하지 못한 부분에 있어서의 지금 현재 코로나 때문에 어려운 이런 실내 환경에서 우리가 감염병에 대한 부분도 고려를 하지 않을 수는 없는데 시스템 멀티 에어컨 같은 경우에는 중간에 되어 있는 환기 필터에 대한 청소가 되질 않아서 필터에 대한 부분도 청소가 적법하게 이루어져야 되는 부분도 실내 냉난방에 있어서의 청정도를 유지하면서 에너지를 절감할 수 있는 이런 부분으로 바라봐야 됩니다. 따라서 냉난방 효율 향상 또는 안전한 운전관리, 안전한 경보 처리 중요한 문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상 2시간 강의 마치겠습니다.